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묘계는 나름의 시대상과 역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다룬 두억신이, 해태, 참귀 등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주인공은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요괴입니다. 오랜 시간 전해져 내려온 요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가지 불분명한 이야기들로 전해져 온 반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목격담들의 사례가 상당하며 일관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흥미로움을 자아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장산범입니다. 영상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산범은 주로 부산광역시 장산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목격담에 따르면 이 생물체는 장산에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어 왔는데요. 장산범의 외형은 말하는 사람마다 디테일한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홍색의 피부에 마치 고운 머릿결과 같은 하얀색의 긴 털이 뒤덮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괴는 4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기어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는 하나 처음 이를 마주했을 때는 사람이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식한 목격자들도 많다고 하며 이것이 장산범의 외형적 특징인지 혹은 장산범의 능력 중 하나인 환각의 영향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산범의 목격담을 참고해 그려진 그림들은 주로 사람이 커다란 흰 털에 탈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편이며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바로 빛나는 눈이 있습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나 손전등과 같이 밝게 빛나는 두 눈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그 외형과 달리 장산범의 울음소리는 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묘사하고 있으니 어떤 이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라고 묘사하기도 했으며 혹자는 쇠를 긁는 소리, 생물의 목소리 혹은 사람의 목소리로 묘사하는 등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이는 그를 목격한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 장산범이 각각의 특징에 맞추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산범은 마주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나 혹은 원하는 소리로 사람을 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특징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참귀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랑이와 연관이 되어 있고 모습이나 소리로 사람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이 바로 그 둘의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산범은 다른 요괴들과 마찬가지로 그 움직임이 매우 빠르다고 하나 그 생명체가 추진력을 얻어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보다도 여유롭게 걸어가는데도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듯이 그 이동 속도가 차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로 외지고 깊은 산속에서 발견되는 만큼 일반적인 움직임으로는 그 지형을 뚫고 지나갈 수 없겠죠. 또한 호랑이의 특징을 가져서인지 인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이들을 공격하며 그 성격이 포악하고 공격적인 만큼 이 요괴가 등장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평소보다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산범은 현대에 들어 대두된 요괴인 만큼 그 정체에 대한 논쟁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른 동물을 장산범이라는 다른 존재로 오인했다는 것으로서 실제 한국에 서식했거나 일부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 혹은 반달가슴곰과 같은 짐승들을 장산범으로 오해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동물들은 장산범의 가장 큰 특징인 길고 흰 털을 설명할 수 없기에 해당 추측은 큰 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세상에 장산범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동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는데요. 실제로 경주 지역에는 멸적범이라는 존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동물의 생김새나 행동이 최근 제기된 장산범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멸적범 또한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지는 않으나 만약 실제로 장산범이 과거의 멸적범과 같은 존재라면 이는 최근에 생겨난 괴담이 아닌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로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익숙한 동물들 외에도 과거 조선왕조실록에 알 수 없는 괴수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동물이 장산범이 아니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 바 있는데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66권에 따르면 영조 23년 11월 5일에 장산범과 흡사한 괴수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안도에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라는 기록으로 단순히 목격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병사가 사냥해 그 가죽을 진상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 괴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일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가설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더라도 이들이 장산범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로 목격되는 장소의 특징 때문인데요. SBS의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들은 장산범과 관련된 30여 개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이들 사이의 공통점이 바로 그 위치적 특징이었습니다. 장산범이 목격된 지역의 상당수가 바로 군시설 주변이었는데요. 물론 군부대가 있는 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보고 체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장산범이 가장 잘 목격되는 장산의 경우에도 이마저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 일대는 대한민국 육군 53사단 사령부와 여단 외에도 사단 직할대나 소규모 공군 지원대 등 많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지역으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특작부대의 침투를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양의 지뢰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물론 98년도쯤부터 지뢰를 제거하고 등산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지만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산 정상부는 여전히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산범 외에 그 어떤 거대한 동물이라도 지뢰를 밟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언급된 가설들 중 또 다른 것으로는 바로 사자탈을 쓴 사람을 보고 착각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요. 사자노름을 하는 민속놀이패가 산에 수련을 하러 올라갔는데 이들을 어두운 곳에서 목격한 이들이 장산범이라는 요괴를 만들어냈다는 것으로서 실제 사자탈 중에는 흰털로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사자탈을 보고 오해한 것이 아니라 사자탈 자체가 장산범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존재가 탈로 만들어져 인속문화에 스며들 정도였다면 여타 요괴들과 같이 관련 설화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을 테지만 장산범은 현대에 들어서야 생겨난 요괴입니다. 물론 사자탈이 앞에서 설명한 장산범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논리상 맞지 않으며 사자탈은 사자를 본 적 없는 고대 한반도 주민들이 불교 서적과 회화를 참고해 만든 것이라는 기존의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이 있겠죠. 또한 장산범은 비오는 날을 좋아해 날씨가 흐리고 어두운 밤에 주로 목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던 궁금한 이야기 Y의 제작진이 확인한 목격담들 역시 모두 혼자서 창밖을 보다가 어두운 산길을 걷다가 몰래 소변을 보다가 목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신경과 전문의인 신원철 교수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불빛이나 어떤 사실들을 판단할 때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왜곡되거나 착각, 착시가 흔히 나타나게 된다며 장산범의 존재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특히 MBC의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도 장산범을 목격했다는 한 학생의 제보 영상을 받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본 바 있으나 그 영상 속 존재는 장산범이 아닌 흰옷을 입고 산을 오르는 등산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에서는 피사체의 움직임이 더 빠르게 보일 수 있고 산지 지형의 특성상 나무들이 사람의 움직임을 부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장산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모두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렇듯 역사적, 과학적 증거들에 따르면 장산범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기록된 특징들에 관해 언급하자면 장산범은 붉은색과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타는 냄새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이후에 산속에서 장산범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즉시 머리카락을 뽑아 불태워버리세요. 다만 대머리 형님들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의 요괴백과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의 또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